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제 재가동 분위기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며 새로운 확산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는 진단검사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보건규제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과 각종 시민단체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중순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지역 중 하나인 애리조나는 환자 수가 115%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일선 병원의 비상계획 재가동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울 경우 선택적 수술은 연기하라는 권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유타와 뉴멕시코는 지난주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40%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LA와 산타클라리타 등 9개 카운티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5월부터 방역을 위해 취한 폐쇄 조치가 하나둘 해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2차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또다시 경제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를 닫으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배웠고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서도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3, 4분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200만 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0주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한때 7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은 154만 건,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한 155만 건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자택격리 명령에 따라 축소됐던 일자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업체 운영 중단으로 한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것인데 차츰 이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경제 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보다 실업수당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일터 복귀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실업률이 9.3%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6.5%, 내후년에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4,420만 명입니다. 최근 12주 동안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노동부가 집계를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인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최고 기록은 지난 1982년 오일 쇼크 당시 기록된 69만 5천 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PD가 시위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관들의 부적절한 대응 50여 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동쪽 보일 하이츠에서 찍힌 휴대전화 동영상입니다. 한 남성을 체포하던 도중 경관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수차례 남성을 가격합니다. 남성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뒤로 두 손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올해 49살의 경관 프랭크 헤르난데즈는 폭력과 인종차별 혐의로 중범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PD는 현재 40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모두 56건의 경찰 부적절 대응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28건은 폭력을 행사한 사례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7명의 경관이 현장 업무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여파로 경찰이 공분의 대상이 된 가운데 경찰관들을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된 가운데 경찰관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루이스 오비스퍼 카운티 보안관실은 어제 새벽 3시 45분경 파소 노블레스 경찰서가 한 남성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창문과 문이 총에 맞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부보안관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We feel that this was an ambush, that he planned it. He intended for officers to come out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to assault them.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인근 지역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가 이 살인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도 무장한 남성의 습격으로 경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공군 하사이며 수제 폭탄과 반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경찰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경찰을 향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은 사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지난 2017년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여성 유미선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은 지난 화요일 유 씨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 씨 측은 지난 1심 판결 직후 법원이 사건 당일 유 씨가 수사관들에게 한 진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술에 취해 잠이 든 뒤 깨어나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유 씨가 남편을 칼로 찌른 뒤 손을 씻은 흔적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 씨에게 16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두 번째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한인타운 새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열린 2차 캠페인 행사에서는 모두 500명에게 가방 2개씩 1000개의 식료품 가방이 전달됐습니다. 행사에는 박경재 LA 총영사와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 상공회의소 이사 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식료품들은 상공회의소와 한남체인, 허브에슨 LA 10지구 시의원이 공동으로 $5,000씩 후원에 마련됐습니다. 어려운 시기 한인사회 지원 방안을 놓고 LA 한인회와 총영사관이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한인단체들과의 비상대책회의를 예고하자 한인회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뒤늦게 숟가락을 얹는 전시행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신임 총영사가 부임할 때마다 관행처럼 겪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 시기에 단체와 공간의 주도권 싸움이 자칫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온 한인사회 지원 활동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